안녕하세요. 지금 여기는 저 포천 군내면이에요. 목소리가 이게 아주 감기가 이제 꽤 오래가네. 코로나는 아닌데 이제 나이가 한두 살씩 먹다 보니까 면역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잘 안 나요. 약을 먹는데도.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이제 그 안성에서 그 철망을 싣고 온 영상을 이제 올려놨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저 시청도 해주시고 이제 뭐 댓글도 많이 남기셨더라고요. 좀 논란의 소지가 있죠. 사실 뭐 싫지 말았어야 되는 짐이었는데, 그날 이제 아침에 오전에 이제 포천에서 안성 보계 쪽으로 이제 그 합판을 사팔 합판을 싣고 갔어요. 다섯 밴딩을. 그 이제 뭐 그때 계속 비가 왔었으니까, 아침부터 비가 왔으니까 그 뭐 하차를 하니까 한 2시쯤 됐더라고요. 근데 일이 없어요. 물론 뭐 좀 더 기다리다가 이제 좀 저기 하면은 기다렸다가 뭐 올라오는 거 있으면 이제 보면 되는데, 올라가는 짐이 없더라고요. 저희 집 쪽으로, 경기 북쪽으로.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철망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 올라왔어요. 오다가 그 전화를 해서 이제 물어봤죠. 제가 무게가 얼마나 되냐, 와이어머신이냐. 그러면 와이어머신이었다 그러면 제가 안 실었을 거예요. 그게 좀 미끄러워서 커브 돌 때 잘못하면 뭐 안쪽으로, 철망 안쪽으로 저 뭐야 저 발을 넣어서 묶어도 이게 이탈됩니다. 좀 자빠져. 그래서 철망이라길래, 이제 또 철망도 여러 종류가 있죠. 뭐 두꺼운 철망도 있고, 이렇게 돌돌 말아져 있는 펜스처럼 이렇게 펴서 그 말아져 있는 철망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냥 저 사방 1m 1m 정도 높이 뭐 그 정도 되는 철망이래요. 사각 철망. 무게 얼마나 가져가니까 11.5톤이래요. 뭐 사실 11.5톤이면 5톤 축차로 12톤까지는 그렇게 무리 없이 운행이 가능하죠. 사실은 다들 뭐 그렇게 싣고 다니니까. 그리고 또 화주들이 5톤 축자를 부를 때는 절대 뭐 5, 6톤, 7, 8톤 갖고 축차를 안 부릅니다. 보통 9톤 이상, 8톤 이상, 아니면 길이짐, 뭐 높이짐, 부피짐, 뭐 이런 거 아니면 축차를 안 부르죠, 잘. 그래서 이제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무게 맞냐고 그랬더니 10.5톤 정도 되고 와이어머시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래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지게차로 상차를 하는데, 이게 뜨는 거 보니까 저희는 알잖아요. 벌써 한 덩어리 딱 올려 보니까 이 스프링이, 서스펜션이 이게 축 내려가는 거 보니까 이게 무게가 좀 나가더라고. 그걸 바닥에다 12개를 깔고 위에 4개, 또 앞에 하나, 중간에 하나. 그러면 800씩만 잡아도 꽤 되죠, 무게가. 계산해 보니까 13톤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압을 보니까 실으면서 계속 제가 이제 들어가서 압을 봤는데 이게 3.5가 나오더라고. 그러면 보통 13톤 이상 실어야 3.5가 나오거든요. 14톤 실으면 한 4 정도 나오고. 그래서 내가 다시 알선소에다 전화를 했어요.
나 이거 안 될 것 같다. 이 운임이 뭐 그냥 저는 뭐 수도권 다닐 때는 하여튼 20만 원 이하라 운임은 안 받습 운행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운이면 안 된다. 이거 무게가 좀 나간다 그랬더니 자기가 사무실에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겠다고 그러더라고. 물어보더니 조금 있다 전화가 왔어요. 11.5톤이 맞대. 그리고 지게차 하는 그 친구도 내가 물어봤어. 이게 11.5톤 맞냐고. 아니, 내 차, 이게 난 자동 압인데, 보니까, 한 13톤 넘는 것 같은데, 이게 11.5톤이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맞대요. 우기더라고, 계속. 그러니 뭐 짐은 뭐 거의 다 바닥에 12개를 깔아놓은 상태고, 그 시간은 뭐, 시간도 꽤 오래 걸렸어요. 한 1시간 반 상차를 했는데. 그래서 운임이 조정이 됐어요. 조금 조정이 되는데, 아직 뭐, 많이는 안 되고. 그, 원래 13톤 정도 된다 그러면은, 안성 미양에서 실었으니까, 그, 천안 서북구 성거나 성안하고 가깝죠. 붙어 있죠. 성거하고. 그러면, 키로수가 꽤 돼요. 한 130km 가까이 되니까. 이 운이면 안 되는 거죠. 보통 한 최하 27, 8은 나와야 되는 운임이거든요. 무게에 따라서 뭐 거리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비가 계속 오고, 물론 제가 싫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리라고 그러고 그냥 다른 짐을 보든가 아니면 뭐 어떤 분이, 구독자분이 차숙을, 차라리 본인은 차식을 하지, 이런 짐을 안 실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뭐 차숙도 좋아요. 근데 비는 오고 그렇다고 여기서 차에서 잔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 좋은 짐이 뜨리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 집안을 또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싫고 그냥 오긴 왔는데 그 논란의 소지가 좀 있죠. 여러분들이 뭐 차숙을 하고 기다렸다가 아니면 좀 더 대기하고 있다가 저 좋은 짐이 좀 나오면 싫고 왔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차숙을 못해요. 제가 옛날에 그 25톤 위인 저 경남 창원 그 대우자동차 그 뭐야 그 부품 자동차 부품 그 일을 할 때인데 위잉 할 때인데 그때는 뭐 기사였죠. 이런 개인 사업자가 아니었고 그때는 차숙을 참 많이 했어요. 배차가 뭐 새벽 1시에도 되고 뭐 4시에도 되고 그때는 주야 3교대로 막 그렇게 그 공장이 풀가동될 때였기 때문에 뭐 차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차숙을 많이 한다가 그 청주 상주간 그 도로 들어가면은 얼마 안 가서 문이라고 있죠. 문이 주차장 거기하고 이제 저기 남성주에서 이제 뭐 조금 자다가 샤워하고 뭐 이제 그리고 이제 창원까지 또 가고 아니면 또 칠서에서 자고 좀 그렇게 차숙을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안 되더라고요. 차숙이 이게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뭐 나이는 뭐 얼마 안 먹었는데 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그리고 잠을 못 자겠어요. 이 침대에서 뭐 저 지금 뭐 다 갇혀 있어요. 짐이 뭐 이불부터 뭐 다 있어요. 그건 이제 잘라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자가자가씩 좀 피곤할 때 조금씩 저 중간중간 이제 휴식을 좀 취하려고 이제 이불하고 갖다 놓은 건데 그 여러 그 논란이 좀 많아요. 근데 이 알선소 아줌마들이 이 문제가 되는 게 지금은 뭐 주선면허 뭐 한 4, 5천 좀 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하나 사가지고 그냥 사무실 뭐 하나 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줌마들이. 그러니까는 돌아다니면서 영업해가지고 남들보다 10,000원 싸게 하겠다, 뭐 20,000원 싸게 주겠다, 차 불러주겠다. 지금은 그 어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전에는 어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플이 생기면서 이 단가가, 이 화물 그 운임 단가가 완전히 개판이 된 거죠. 그 윤수명이가 그 24 그 콜을 만들면서 이게 운임이 참 진짜 개판이 된 거예요. 뭐 여기저기 막 그냥 알선소들이 막 우죽순으로 막 생기다 보니까 뭐 쥐들이 살기 위해서 뭐 1, 2만원씩 치고 들어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운임이 개판이 됐죠. 그리고 수수료도 그전에는 뭐 저보다 좀 오래 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 24시 어플이 저 수수료가 없었어요. 지금은 자동으로 빠져나가죠. 그 가상계좌에서. 근데 그전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 알선소에서 이제 얼마 받아라. 그거 받아서 저한테 입금을 해줘요. 10,000원, 뭐 20,000원. 뭐 단가가 셀 때는 20,000원씩 이렇게 하고 계좌번호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운임이 입금이 되면은 입금을 해주고 이제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게 운임을 입금을 안 해줘요, 기사분들이. 그래가지고 그 알선소들이 24시에서 이제 상의를 많이 했죠. 탈퇴한다고. 그때 이제 막 원콜이 이제 생기기 시작할 때예요. 원콜이 이제 인성콜하고 같이 이제 이게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할 때인데, 그러면 딴 데로 어플을 옮기겠다, 뭐 이제 그런 소리가 많이 들어갔겠죠. 기사들이 입금을 안 해주니까 수수료를.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어플이 수수료를 자동으로 빠져나가게끔 이렇게 이제 그 고쳐놨어요. 뭐 그 맨 처음에 24콜 그 어플이 뭐 없었어요. 개판이었어요. 뭐 지금이야 지금 완전 시스템이 참 진짜 좋아졌지만 어플 자체가, 그때는 뭐 진짜 볼품 없었다고. 그전에는 10한 몇 년 전에는. 그래서 저 제가 뭐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화물 운임 자체를 활성화시키고 조금 그러니까 그전에 그 주차장에서 배차할 때처럼 그 바닥 단가로 이렇게 해서 운임을 받는 방법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이 뭐 난 뭐 제가 이제 그걸 어플을 만들려고 한번 알아봤었는데, 이 차주콜로 해가지고 24시 콜처럼 이게 만들어 주는데 얼마 정도 되냐 그랬더니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무료죠. 그러니까 이제 수수료 안 떼는 이제 차주들만 가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을 만들려고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24시 어플을 이렇게 보더니, 이 시스템을 다 훑어보더니 이렇게 만들려면 최하 3, 4억은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엄두가 안 나죠. 뭐 그거를 3, 4억을 들여서 뭐 이걸 만든다고 해도 이게 활성화되지도 않고, 기사분들이 많이 이게 모아줘야 되는데, 합쳐져서 모아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사실은. 아니면 어떤 분이 지금 뭐 카톡으로 이렇게 해서 어플을 해서 서로 카톡으로 이렇게 서로 올려서 네 집은 내가 가고 내 집은 네가 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기사분들이 이렇게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어플들이 활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영업용 화물차만, 지금 전국의 영업용 화물차만 한 50만 대, 45만 대, 50만 대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분들이 다 저 24아니면은 원콜을 보고 있죠. 아니면 이제 뭐 대형차들은 이제 화물면을 보니까 그 3개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뭐 카통이나 이런 걸 만든다고 해도 그분들이 다 들어와 줘서 회원가입을 해서 서로 이렇게 무료로 수수료 없이 본인이 영업해서 본인 오다를 카톡이나 뭐 이런 데다 어플에다 올리면은 됩니다. 되긴 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죠. 그리고 잘 그게 활성화되기가 좀 힘들어지고, 아니면 또 한 가지는 그 어플 자체, 그러니까 24나 뭐 원콜 뭐 하물며 이런 거를 이용을 안 하는 거. 뭐 그런 거밖에 없어요. 서로 지가 본인이 영업해서 지 오다 지가 가는 거,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답이 안 나오죠, 사실은. 그래서 뭐 여러 제가 올린 오다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많았었는데, 많이 있어요. 지금도 많이 이제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리고 제 영상이 좀 부정적인 영상이 굉장히 많죠, 거의. 근데 부정적인 영상일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해서 이걸 자꾸만 고쳐 나가려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무슨 수익을 얻자고 이 유튜브를 하는 거 아닙니다. 수익 없어요. 그거 한 뭐 4, 5개월, 3, 4개월 만에 한 100불 정도 입금되는 거,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걸 뭐 전적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할 때 그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화가 나서 이게 옛날처럼 이게 그러니까 그 운임 자체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 화주들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거 부분, 알선서 문제는 알선서가 제일 문제죠. 운임 자체를 지금 이렇게 가라앉혀 놓은 게 알선서들이니까. 또 방법은 또 있어요, 사실은. 제가 제 영상에 국교부 원희룡이 장관한테 내가 뭐 그냥 하지만, 원희룡 장관이 봤으면 좋겠어, 내 영상을. 옛날 용달차처럼 포니 웨건이나 아니면 1톤 용달, 뭐 2.5톤 타이탄 용달차처럼, 뭐 4.5톤 뭐 복사차나 라이노는 없었죠. 메타가 서로 협의해서 갔었으니까, 옛날에는. 그 메다를 달아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뒤에 적재함에다가 개근대를 만들어서 아예 출고를 해줘라. 짐으로 올리게 되면은 지금 얼마나 시스템이 좋습니까? 컴퓨터를 이렇게 딱 무게 재서 여기 개근 저것처럼 이렇게 무게가 딱 나오게끔. 그럼 개근 무게에 따라서 운임을 조절하는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높이 뭐 3m 이상 짐은 상차 자체가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폭도 그래요. 폭도 뭐 36짜리나 39, 그걸 5톤 차로 부릅니다. 36짜리는 뭐 5톤 차에 실을 수 있지만 39짜리는 5톤 차에 안 돼요. 뒷문을 완전히 다 개방을 해야 되니까. 25톤, 11톤 이상이 실어야 됩니다. 근데 5톤 축차로 불러요. 그걸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겁니다. 뒷문 개방하고 세문 다 개방하고. 운임도 뭐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운행 제한 뭐 딱지 하나 붙여놓고. 근데 운행 제한 딱지 26만 원이면 삽니다. 파는 아줌마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돼. 운행 제한 허가증이 있어도
그 코스로 이 운행 제한 그 국토부 운행 제한 허가 차량 그 어플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고 차대 번호 등록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코스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대부분 다 맞지 않는 코스예요. 제가 해봤어요. 안 돼. 그러면은 그 운행 제한도 기본적으로 정해줘야 됩니다. 국가에서. 폭, 3m 이상은 트레라이더 실턴가 아니면 국도로 다닌다든가 고속도로 이용 못하게 아니면 높이가 3m가 넘는다. 그러면 제 차 이 바닥부터 도로 바닥부터 적재한 바닥까지 1m 10인데 그럼 3m를 넘으면 4m 10 아닙니까? 4m 안 되는 이 지하터널 많습니다. 이 굴다리 3m 80, 3m 50 막 이런 굴다리들 많아요. 그러면 내비대로 길이 안내하는 대로 갔다가 개박살 나는 거죠. 짐 다 물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무조건 고속도로로 가야 되는데 그럼 고속도로를 가게끔 좀 완화를 시켜주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메타를 달아서 무게 적재함에다 그 개근대 만들어서 그 짐 올릴 때 그 무게에 따라서 운임이 계산될 수 자동으로 병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국토부에서 이 축 달아주고 5톤에다가 축 달아주고 축 하나에 10톤 아닙니까? 그럼 5톤 단발이들은 5톤 차 무게가 한 5.5톤 정도 나가죠. 그러니까 5.5톤 이상을 못 실게 만들어 놨죠. 그 축을 다르게 해서 10톤을 더 실어라. 그 15톤까지 실게 16톤 심지어는 다른 차들 이렇게 보면 막 16톤까지 싣고 다니는 차들도 있어요. 17톤. 안 걸리죠. 걸리지는 않지. 축 한 개당 10톤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30톤을 실습니까? 안 되죠. 그거는. 차가 아예 안 나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축차들을 이렇게 저기 보면은 12톤까지는 그저 그렇게 별 탈 없이 운행할 수는 있어요. 저도 12톤까지는 그냥 싫습니다. 어쩌다 한번 이렇게 좀 똥짐 만났을 때 좀 이렇게 좀 싫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화물 어플, 화주, 알선서 그리고 차주들 이렇게 넷이서 묶여서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됐어요. 지금은 영원히 같이 가야 됩니다. 이걸 고치지 않는 이상은 국가에서 국교부에서 고쳐주지 않는 이상은 참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고 저렇게 얘기해도 안 되고 참 답은 없지만 가장 큰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국교부에 저걸 해서 이 차 바닥에 개근대를 아예 만들어서 나오게 만드는 거. 그리고 택시처럼 미터기를 달아서 대기 시간도 메타가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 시간이요? 한두 시간 걸린다고 해도 화주가 돈 더 줍니까? 좋은 분들은 협의해서 얘기하면 2, 3만 원, 몇만 원 더 주기도 하죠. 어떤 놈들은 오히려 욕해. 화물차가 무슨 한두 시간 상차 기다릴 수도 있지. 이렇게 오히려 욕합니다. 그거 패 주집니까? 그거? 때릴 수도 없어요. 알선서 얘기해봐. 알선서도 마찬가지예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메타를 달아서 택시 손님이 기다리게 하면 계속 돌아갑니다. 화물차도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교부에서 영업용 화물차들 노란 나무바들은 원인회의가 어떻게 좀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한번 건의를 한번 해야 돼요. 그리고 어플을 차주 어플
전국 차주 어플을 뭐 하나 누가 뭐 만들어서 알선소들을 아예 회원가입이 안 되고 차주들만 가입이 되게끔 해서 차주들이 서로 수수료 없이 내 오다 올리고 잘 본인이 못 가면은 내 오다를 올려놓고 뭐 남의 오다 또 받아서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뭐 아침부터 참 이게 긴 얘기 말씀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네요. 이제 뭐 어저께 김포에서 실은 짐을 요 포천 군내에다 이제 하차를 하고 잠깐 좀 대기하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집으로 들어가야죠. 뭐 비도 오는데 일도 없는데 이만 하겠습니다.